저는 매일 밤 9시 방송국으로 출근을 합니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조직폭력배 동료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제 직업은 라디오 DJ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라디오는 목소리로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흘쯤 세수하는 얼굴로 방송을 한다 해도 뭘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1호 순댓국집으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손님 많은가 봐요 오늘. 손님 많았어요. 대박 났어요. 아유 어떻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어떡합니까? 그런데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청취자들의 요구를 바로바로 들어줘야 합니다. 생방송 중에 말이죠. 게다가 라디오 방송인데 카메라로 제 얼굴을 찍어대고는 그걸 방송하는 겁니다. 도대체 제가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TV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무진장 헷갈립니다. 라디오 방송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넘어갑니다. 양이 나올 경우에는 그 이유는 무수히 반짝이는 저 불빛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빛 하나를 따라가 볼까요? 컴퓨터 앞에 앉은 50대 아주머니가 보이는군요. 독수리 타법이긴 하지만 인터넷에 푹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켜고요. 유튜브 그 동영상 사이트에 가서 정연이 연주한 것과 댓글들 읽어보는 거예요. 음악 들으면서. 이 아주머니가 누군가 했더니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봤다는 그 유명한 동영상 캐논 락 버전 연주의 주인공 임정연 씨의 엄마였습니다. 검색창에 아들 이름을 치면 볼 수 있는 이 동영상 때문에 엄마는 컴퓨터와 친해졌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 괴력도 알게 됐습니다. 튜브가 뭐 관을 타고 가는 단어인지 뭐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냥 사이트 찾아서 보니까 이런 동영상 회사구나. 그리고 인터넷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환경, 인터넷 환경들 그런 것들이 그거 없으면 뭐 정연이 전혀 그냥 아직도 방에서 기타 치는 취미로 기타 치는 학생이겠죠. 인터넷 때문에 하루아침에 깜짝 스타가 된 사람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새내기 부부 제프와 나타샤입니다. 결혼 전 나타샤는 아주 특별하게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프는 그런 그녀를 위해 프로포즈 동영상을 만들었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December 28th or 29th or something, it got posted on the front page of YouTube. We found out. And then it was a bit of a shock because, suddenly, like overnight, we went from like 2,000 hits to about 250,000 hits. Mm-hmm. And about, I don't know, 3,000 or 4,000 comments. 전 세계에서 날아온 댓글들. 제프와 나타샤는 하루아침에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프와 나타샤를 스타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Why? How was the wedding? And they wanted to know so much about the story behind the animation. 만약 인터넷이 없었다면 그래도 두 사람은 결혼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계 커플이 될 수는 없지 않았을까요?
하루 1억 개의 동영상이 재생된다는 인터넷 동영상 업계의 지존 유튜브. 하지만 이런 유튜브도 한 인터넷 검색 회사의 자금 공세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1조 8천억 원에 가뿐하게 유튜브를 사들인 회사는 바로 구글입니다. And so I think several years ago we recognized that video was going to be an area of increasing popularity on the web, where there was more and more video content available, and we needed to provide a good search experience across that. Search is the oxygen of the internet era. We're a search company, both a technology company and a media company, but at its heart, we're a search company. We want to make all the world's information, online and offline, available to our users quickly, when they want it, however they want it, in whatever language they want, right now. 네티즌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글.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회사 건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대낮에 운동을 즐기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직장인으로 보이십니까? 무료 마사지실에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 들어간다는 하얀 텐트까지 마치 어른들의 놀이터 같습니다. 또 회사 곳곳엔 낙서판까지 걸려 있는데요. 이 낙서들은 기업 운영에 도입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회사가 GE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네로라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제치고 브랜드가치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브랜드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도 한 방 먹었다고 인정한 회사. 유기농 식당에 스트레스를 풀러 회사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무 환경 좋기로 소문난 구글. 연평균 80% 초고속 성장에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게다가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Really smart people, and it just seemed like this is the place where I can work and make a really big impact, really influence what people are doing and seeing. Google is the most radical and ambitious company I've ever encountered. Bill Gates' vision was only that everyone would have a PC, every family would own a PC, and that it would run Windows. Well, that happened. That revolution happened. It wasn't a big revolution if you compare it to what Google is trying to do, which is to organize all of the world's information. 시의적절하게 바꾸기로 유명한 구글의 첫 페이지에 대해 거의 전권을 가진 웹마스터 데니스 황. 그는 지난 2000년 스탠포드대 재학 시절 아르바이트생으로 이 회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고마다 이제 레리하고 세르게이한테 보여주고 이제 괜찮냐 이런 허락 정도는 맡았죠. 이제 자꾸 하게 되면서 이제 점차 제가 신뢰감을 얻었는지 요즘은 이제 로고를 하면 물론 링크 보내주고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알리는 형태로 근데 대부분은 제가 꽤 자유롭게 여러 나라의 로고를 바꿀 수 있어요. 한 달 평균 5억 2천만 명이 접속한다는 구글의 색동 얼굴은 이렇게 데니스 황의 손끝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가 좀 휑하죠.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구글은 다른 포털 회사하고는 달리 홈페이지에 절대로 광고를 안 보이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까요? 편한 그런 검색 경험을 제공을 하자면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들이나 불필요한 이런 광고 같은 거는 유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는 아주 심플한 그런 홈페이지 디자인을 고집을 하죠. 데니스 황이 구글에 대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경험한 것은 지난 2001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첫 페이지에 태극기를 그려 넣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몰랐던 거는 인도의 광복, 그러니까 인도의 국가 기념일이 같은 8월 15일이었다는 거를 그 항의 이메일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일본은 이제 설마 구글이 일부러 태극기를 일본 홈페이지에 띄웠을까 상상을 못하고 반응이 재밌었던 게 다들 해킹당했다고. 구글이 기업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또 유명해진 이유는 과연 뭘까요? 수많은 벤처 기업들을 탄생시킨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ME301 강의. 이 강의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기업의 투자를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업에 관련 있는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I've never been disappointed by it, so I see no reason to try anything else at this point. I just prefer the simple text-based stuff. I've used Yahoo and some of the other ones, but I have a hard time with kind of the advertisements that are in your face and that sort of thing. And when I'm searching for information based on text through Google, then it only returns text and no pictures and the extra stuff. So.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들 가운데 원하는 걸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찾기 위해 구글에 접속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I use Google because I really like how simple it is. The results that come out usually are pretty close to what I'm looking for. 이제 구글은 브랜드의 이름이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을 때 검색이라는 단어 대신 구글이라고 말합니다. I Googled you.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네티즌들이 구글에 접속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반짝이는 불빛들이 바로 구글 사이트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이트의 검색과 구글 검색은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털 사이트와 구글에서 저 남궁면을 검색해봤습니다. 네이버에서는 편집자들이 보기 좋게 편집해 놓은 저에 대한 인물 정보가 먼저 뜨고 스폰서 링크와 관련 사이트들이 차례로 뜹니다. 그런데 구글에서는 제가 진행하는 고릴라디오 사이트가 맨 위에 나타나고 다음으로 주간지 칼럼이 뜹니다. 하지만 구글의 이런 검색 기술은 아직 한국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한국 검색 시장 점유율은 5%도 안 되는데 네이버의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편집자가 잘 정리해 놓은 네이버의 검색 결과 서비스를 우리나라 네티즌이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네티즌의 60% 이상은 페이지 랭크라고 불리우는 구글의 검색 기술을 선호합니다. 페이지 랭크는 인위적인 편집을 배제하고 검색어와 관련성을 최우선으로 특정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방법입니다. The viewers are listening to me and paying attention to me not because they know me, but because they know SBS and SBS knows me. PageRank is the exact same idea. There may be a page in the web that I myself don't know, but someone that I trust knows. And so because I trust this person, and this person says this page is good, I will trust this page. And Google doesn't care whether they're mainstream media or blogs. If it's relevant, it serves it up to you at the first page of results.
어디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요즘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프가 만든 동영상을 찾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들 부부는 요즘 방송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인터넷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고 있답니다. I don't think that any other media before this would have been able to generate. You know, I mean, it's just it's really amazing, and it's really been great for us. People respond from like Spain, like Latin England, America, England, Portugal. I remember they wanted to. Some guy from Portugal emailed me and wanted to translate it into Portuguese. 이 일을 겪고 나서 제프 부부는 인터넷을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이질감, 시공을 초월한 강력한 미디어라고 생각하게 됐답니다. Nah. Why can't I write what I want to say? Why? Psst. Hey, this is where you give her the ring. 그녀의 이름은 웨이브걸. 사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석자가 있긴 하지만 웨이브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일명 섹시 댄스 동영상 때문입니다. 조회 건수 100만 건, 그녀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뜨는 건가?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네? 기분이 묘했어요. 평소에 받아보지 않던 그런 느낌?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작은 카메라와 친구뿐입니다. 윤선화 씨의 어릴 적 꿈은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꿈을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 유명해진다면 돈도 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블로그에 요리 비법을 올려 좀 떴다고 할 수 있는 김선미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돈도 좀 버십니까? 제품도 협찬을 받고요. 그다음에 제가 포스팅하는 요리 그 컨텐츠 하나당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마케팅에 도움이 되니까. 동문학 교수를 꿈꾸던 독일 유학 시절 요리에 재미를 붙였다는 김선미 씨. 그녀는 자신만의 요리 비법들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 인기 블로거가 됐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블로그. 그런데 올해 초 한 마케팅 회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요리 아이템 하나당 돈을 주고 요리 기구도 협찬해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김선미 씨의 블로그에 광고가 붙은 겁니다. 올해 초에 연락이 와가지고 계약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그쪽 지원을 받아서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모하면서 하는 것과는 그 컨텐츠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문화가 있는 요리를 주제로 책까지 내게 된 선미 씨. 그녀는 교수의 꿈을 접고 요리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파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하루 평균 1방문객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사실 대중매체 어떤 뉴스라든지 TV에서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타겟에게 접근하는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얼마 전까지 블로그 광고는 주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국내 광고주들도 타겟이 명확하고 광고료도 저렴한 블로그 광고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방문자 1000명 이상인 블로거들은 광고 시장에서 꽤 괜찮은 미디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요, 소위 그 에세이타임급 8시나 9시 정도의 뉴스타임 정도의 광고를 한 달 정도 내면은요, 대한민국 국민 한 60% 내지 70%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청률 전체가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하락되어졌죠. 그래서 같은 양의 광고를 쓴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시청률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광고주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신문의 독자가, 라디오의 청취자가, TV 시청자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7일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자유형 400m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계권이 없었던 SBS는 물론 공중파 3사가 모두 중계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온 인터넷 사이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티즌이 세계 선수권 대회 동영상을 찾아서 퍼다 나르기 시작한 겁니다. 보고 싶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방송사엔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방송국이 방송해주길 기다리질 않습니다. 보고 싶은 동영상을 찾아서 봅니다. 잘 발달된 인터넷과 검색 기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족집게처럼 찾아내는 네티즌들의 극성은 새로운 상품과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롱테일 현상입니다. 잘 알려진 임정현의 캐논 락 버전 연주도 롱테일 현상으로 시작됐습니다. 롱테일 상품은 과거 빅히트 상품들에 가려 오프라인 매장 진열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이른바 비인기 상품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롱테일 제품들이 히트 상품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매장에서 말입니다. 임정현 씨의 음반도 매장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단돈 5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앨범이니까요. 첫 정산서가 일주일치가 136만 원이 정산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랬는가 보네 했어요. 두 번째 달에 770만 원인 거예요. 500원짜리 앨범 팔아서 첫 3개월 동안 임정현 씨가 번 돈은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음반 내는 비용 거의 제로, 광고도 매장 진열도 없이 히트 상품이 된 겁니다. 1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예,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는데 하여튼 그때 시즌 때 가지고 엄청나게 좀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요. 웬만한 기성 가수들 앨범 정도는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임정현 씨는 지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아테네 시내에 있는 한 뉴스 호스텔인데요. 뉴스 호스텔 로비에서 무선 인터넷이 되어서 무선 인터넷이 되어서 제 노트북을 펴놓고 지금 로비에서 이제 한가롭게 5시즌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떠났다기에 인터뷰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얼굴 보며 얘기도 할 수 있고 인터넷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대신 사람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평가와 좀 냉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TV나 뭐 그런 곳에 올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엔 상위 20%의 히트 상품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다양한 상품들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롱테일 제품, 그러니까 비인기 상품을 사려면 발품을 팔고 돈을 많이 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터넷이 이런 수고를 덜어줍니다. And the internet is fundamentally a marketplace that has room for everything, where the cost of distributing products are falling lower and lower. In the case of digital products, the cost of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digital products is close to zero. And when the cost is close to zero, you don't have to predict demand, you don't have to constrain demand, you don't have to limit the choice available to people. You can give people everything anytime they want it. 지금 이 순간에도 롱테일 제품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꼭 디지털 카메라 같이 생긴 동영상 카메라를 가지고 자신만의 특별한 UCC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존. Yeah, sure. This is just a MPEG-4 video camera that has built-in audio, and it's $100. You don't use any camcorder like this? No, no need. No need. Camcorders, actually these are better than camcorders because I can dump it off via USB instantly and there's no it's already converted to a compressed format. Cool. So it's actually better than a camcorder. The quality isn't quite as good, but I would say it's pretty good. 존은 요즘 인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촬영이며 편집, 심지어 섭외도 혼자서 다 합니다. Getting people to kind of take a moment out of their day-to-day routine and think about kind of the bigger picture and about what they're about as a human being. And I was just sitting in a coffee shop one day kind of thinking about these type of questions myself, and I was like, this is a really good question to ask other people. And I think 오늘도 그는 잠시 전 캐스팅된 주연 배우에게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과 열등감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입니다. With which physical aspect of yourself are you most happy and why? Physical aspect? I only have one answer. Probably my butt. Why? Because it's nice and plump, and even if I gain weight, it still looks good. And if I lose weight, it still looks good. It always looks good. And people always notice it, especially when I'm dressed nicely. I get honks and beeps when I'm doing things outside. 때론 정말 장난스러운 대답이 나오기도 하지만 존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 속엔 모두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No, I don't think I'll ever make money off of doing something like this. Not enough to live off of or anything like that. My true reward, I think, one is just getting feedback that what I'm doing is making them think, or that they enjoy what I'm watching. But also, probably the biggest reward is to get people doing this themselves. 대부분의 롱테일 제품 생산자들은 이렇게 무료이거나 아주 싼 비용으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전통적인 히트 상품들이 상품의 품질로 승부를 한다면 롱테일 상품들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성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The problem, of course, is that there's not a lot of money in any of them. We're competing with amateurs who work for free.
And so, it's very hard to maintain the same margins. The power is going to move to individuals with special skills and talents who, particularly in the video or entertainment arena, so the people who are best at making video games, the people who are best at making movies, the people who are best at writing books, will have wider and wider reach. So I think that is one dominant trend. 안녕하세요. SBS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네티즌. 이른바 디지털 프로슈머들은 상품을 만들어 돈을 벌기도 합니다. 취미 삼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수익이 생겨난 겁니다. 제가 수표를 2번 받았습니다. 수익은 1월 달에 $160 정도 벌고 2월 달에 $120 좀 넘게 벌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좀 추천 광고가 효과가 있어서 $440 정도 벌고. 그가 구글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것은 애드센스에 가입해서 구글과 계약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입니다. 네티즌이 애드센스에 가입하면 애드센스는 그들의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콘텐츠와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띄우게 됩니다. 검색을 하던 다른 네티즌이 한승호 씨의 사이트에서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한승호 씨는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사람이 몇 명이 클릭했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한 달 동안에 $100가 넘으면 구글에서 직접 수표가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이른바 검색과 돈을 연결시킨 키워드 광고로 구글은 네티즌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죠. 검색 기술을 가진 인터넷 기업들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또 소비하는 네티즌과 결합해서 광고 시장의 돈을 전통 미디어에서 인터넷 기업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Google would not be Google if it just did search. It is searching to deliver vast quantities of information and media that people are intensely interested in, and by applying a business model that works, which are ads, they can make a lot of money. 실제로 인터넷 광고는 국내외에서 연간 30%가 넘는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년 안에 라디오 광고 시장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온라인 광고가 급성장한 이유는 검색 광고를 통해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고 광고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Those are all those small, medium-sized businesses who are not who can't advertise in national magazines and on television. They can buy keywords on Google. That leads to the long tail of advertising, which is not the sort of 30-second spot, not the full-page glossy page, but the individual keyword. There's an infinite number of fine-sliced, narrow-targeted advertisements that are designed for not for to suit everybody poorly, but to serve a few well. 미디어 업계의 사업 모델인 광고료 수익을 실리콘밸리에 인터넷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Silicon Valley became a center whose business model was software license fees to a valley whose business model is an advertising model, and that's what made it a media center. And now Silicon Valley is a very big media center that confuses these other media centers. 기술을 기반으로 마법처럼 등장한 뉴 미디어. 그렇다면 과연 올드 미디어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라디오 DJ인 저와 제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카메라를 보면 아시겠죠? 청취자가 10분 중에 자다가도 이 방송을 듣고 벌떡 일어나시면 02-2061-1035 02-2061-1035로 전화 주시고요. 제가 맡고 있는 이 라디오의 생방송이 인터넷으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듣고 싶은 분은 라디오로, 방송 중에 남궁련이 어떤 얼굴을 하는지 보고 싶은 분은 인터넷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음악을 딱 잘못하면 저렇게 머리 긁는 것까지 그냥 다 방송되는 통에 사실 골치가 좀 아픕니다. 그 보는 라디오 때문에 거의 실시간 감시가 되기 때문에
DJ들의 얼굴 찡그림 또는 그 음악이 나가는 중에 코를 판다거나 또는 뭐 귀를 만진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시간짜리 TV 생방송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가는 건데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네. 생각해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꼭 만나야지. 그때 눈 맞아 만나면 안 되잖아. 스톱! 여기까지만. 자, 게다가 생방송에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과의 대화도 해야 합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거 필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 이거 라디오 아닙니다. 뉴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의 기능의 50% 이상을 넘어간 것 같아요. 보는 라디오가. 심지어는 보는 라디오를 안 하는 날은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제는 라디오가 듣는 매체가 아닌 것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죠. 아마 세월이 흐르면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엄마, 라디오가 원래 듣기만 하는 거였다면서? 신문은 죽었다. 신문 기자들의 자주 섞인 말입니다. 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이에 글자를 인쇄하는 시간이면 이미 구문이 되어버리는 시대. 신문도 인터넷 시대에 맞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펜과 종이만 들고 취재를 나갔던 신문 기자들이 이제 동영상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갑니다. 이건 디지털 카메라 조그마한 거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 동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감독님. 얼마나 이게 1시간까지 찍을 수 있어요. 답답할 때는 전혀. 물론 불편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냥. 어떤 선배는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방송 기자가 아닌데 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느냐 이런 농담도 하기는 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독자나 지금의 시청자나 조금 뭐 지금의 네티즌들은 뭐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흥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더 충실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동영상이 있는 기사와 없는 기사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독자, 아니 네티즌들의 반응이 말입니다. 박중훈 씨 기사 같은 관련 경우에 DVD를 올리고 나니까 만약 글만 있었을 때 하고 그리고 그 동영상이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 독자들의 반응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이번에 피부로 좀 알았거든요. 박중훈 씨도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왔었어요. 그 동영상을 보고서. 조금 더 자기가 멋있게 부르지 않았냐는 거야. 근데 영상은 조금 더 아쉬웠다는 거죠. 국내 최고의 신문임을 자처하는 이 신문사의 변화는 이뿐이 아닙니다. 30억이 넘는 돈을 들여 카메라, 방송 장비를 마련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면서 UCC 동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UCC 시장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영상을 갖다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액티브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갖다 만들어주겠다. 신문은 지금 인터넷과 접속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신문만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를 갖고 이제 케이블 TV에 그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성지에 공급을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From ABC News headquarters, this is World News with Charles Gibson. Good evening. On Wall Street.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신문에, TV에 나오는 뉴스만 보겠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취향에 맞는 미디어를 선택해서 뉴스를 봅니다. I get my news from many different sources. And there's not one in particular that's... We all get our news from the television, and pretty much whatever was said, we took it for face value. Lately, people are very interested in other people's opinions.
so that it doesn't become so one-sided.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TV 뉴스를 보던 일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다가 TV가 장식품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시청자들의 이런 변화를 방송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Good day. I am Charles Gibson at ABC News headquarters in New York, and I welcome you to the World News webcast. 그래서 시청자들을 자신의 방송사 사이트에 붙잡아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And what we tried to do is take the standards of World News Tonight, the rigors of World News Tonight, and do an additional broadcast in some ways, a webcast that was appealed to an internet audience. 온라인에서 ABC 방송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구글, 야후 같은 인터넷 회사들과 제휴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또 기자들도 개인 블로그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m become very popular very quickly based on a news story that has happened, and we encourage and ask some of our correspondence producers, various people to do postings to that blog.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이렇게 미디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는 신문에 보는 라디오, 쌍방향 TV, 이것이 바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미디어 대전쟁, 미디어 빅뱅입니다. The biggest bang in the past was Gutenberg's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There were then other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became media revolutions, which were radio, which started as a military technology, which was then applied to the media, and then television. We've had the internet for 3 or 4 decades now, and it took until now for that technology to become mainstream and for other people to build something out of it so that a media revolution would happen. 미디어 빅뱅 시대에 과연 어떤 미디어가 살아남을지, 누가 최강자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It's very unlikely that the traditional media will vanish. What we will see is steady shrinking in their market share. You'll see a lot more niches, small holes, and what we'll see is better ways of linking the traditional content to the online content. If you're talking about the Big Bang in media, my gut is the Big Bang is the power shifts completely to the user. 5 to 10 years from now, internet will produce 2-3 major channels that will compete.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과 디지털의 기술 발달로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에선 TV와 인터넷이 결합한 이른바 IPTV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명 인터넷 TV라고 불리는 IPTV는 수백 개의 채널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파를 쏘거나 유선이 아닌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IPTV는 기존의 TV와 어떻게 다를까요? 方便还是方便，就是装了以后，我把有线电视给拆掉了，因为比那个有线电视那个里面的那个内容多吗？还是频道多吗？多很多的，因为它本身也可以看有线电视啊，它这个直播里面，你可以看一下，它这个有线完全是一样的呀，所以又看那么多节目，我就装了这个了。 우선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은 물론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방송을 보고 싶을 땐 편성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재방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OD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方便呀，你有钱哪买方便呢？有线电视，比如我要看什么那个电视剧，我这集看不完，我要等它重播，我又不知道什么时候重播。你这个到时候一回看，或者是有的时候点播有，我连看几集都行了，就是方便呀。所以我们比较强调的是一个尽量去打造一个 TV portal， 就是一个电视的一个门户，能够让用户呢更好的按照专业化的来看到它的内容。
2100년 인간을 꼭 닮은 기계 로봇이 탄생해 벌어지는 일들을 소재로 한 영화 매트릭스. 매트릭스의 매력은 가상 공간을 실감나게 경험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처럼 두 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가상 세계에서의 저는 아마 머리를 길렀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맞는데 가능성이 없다고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대한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옷과 집, 자동차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세컨드 라이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내가 건설한 디지털 공간에 살게 되는 겁니다. I chose it just a little bit to be similar to me, but not exactly like me, because so. Is this where they sell furniture? You can sell it. This is where you buy or sell. I've had meetings in Second Life where it's interesting, where we're all in our avatars and we're typing away, but it's more fun than actually being in a room where everybody else is. 이용자들은 이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처럼 집을 짓고 관리비를 내고 다른 이용자들과 다양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힐러리는 자신의 영토에서 유권자들에게 선거 유세도 펼칩니다. 특이한 것은 델 컴퓨터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 가상의 공간에도 영토를 확장하고 실제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가상 세계와 현실을 넘나드는 이른바 혼성 공간이 탄생한 겁니다. In these kinds of 3D environments, it is a new kind of medium. Even if you cannot speak the language, it's very interesting to be immersed with other people interacting in their own way. So I think that for the first time in this kind of digital environment, there's an opportunity to create media where people really interact with each other.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 1998년 실리콘밸리 근처 주택가 차고 안에서 구글을 창업합니다. 그때 20대 중반이었던 이들은 10년 뒤 자신들의 회사가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키워드 광고라는 수익 모델로 권력과 산업, 지식 세계를 뒤흔드는 세계 최고의 미디어 기업으로 떠오른 구글. 구글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산과 바다, 건물을 보여주겠다고 나선 구글 Earth. 그리고 책이라는 미디어에 실린 인류의 오랜 역사와 지혜마저 집어삼키고 있는 북서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의 야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0% of the web changes every month, millions of pages are added every year, and there's a tremendous amount of content that isn't online, such as, for example, in books or in other kinds of offline media. Google's goal is to get all of that information and then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So we have hundreds of engineers who spend their time working on relevance, making sure that what you meant is the answer you get. That's what Larry was referring to. That'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ork that we do here, and we do it every day. 하지만 구글도 미디어 빅뱅 시대에서 꼭 살아남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작은 검색창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더 강력한 검색 기술과 수익 모델을 찾아낸다면 최강자의 자리는 바로 그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Such a radical purpose, goal, you're going to make a lot of enem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enemies because the goal is by definition arrogant. If you're so ambitious, if you want to change the whole world, that is arrogance. In a few years decided that they've become too powerful, that they have too much power over our lives because they have all our information.
and that's when we find out what their ultimate legacy will be.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사는 연인들의 러브 스토리가 세계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인터넷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색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보는 신문에 보는 라디오, 쌍방향 TV까지 올드 미디어들도 인터넷 세상에서 선택되기 위한 대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미디어라는 거대하고 오만했던 존재에게 이렇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검색창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는 이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우주는 과연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미디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미디어 빅뱅. 그들이 옵니다. 전 세계 미디어 판도를 움직이는 최고 실력자들이 변화하는 세상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합니다. SBS는 서울 디지털 포럼 특별 연설을 5월 30일 아침과 31일 낮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